있던 여자가 남자친구와 키스를 하고 기침, 호흡곤란 사망했는데 알고 보니 남자친구가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병원 강남센터 알레르기내과 이소희 교수입니다. 알레르기라는 말은 어원이 그리스어로 남들과 다른 반응이라는 뜻입니다. 즉, 다른 사람들은 모두 괜찮은 물질에 대해 나만 남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인데 다른 말로 과민 반응이라고 하고 쉽게 특별히 예민한 체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체질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알레르기는 유전됩니다. 최근 알레르기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그 요인으로 여러 가지 환경 변화, 즉 대기오염과 미세먼지, 침대, 소파를 사용하는 서구식 생활 환경, 인스턴트 식품, 패스트푸드를 많이 섭취하는 식습관, 실내 애완동물의 증가, 모유 수유의 감소, 지나친 항생제, 살균제의 사용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라고 하면 알레르기 비염, 알레르기 결막염, 천식, 아토피 피부염, 두드러기 정도만을 생각하시는데 이 밖에도 매우 다양한 알레르기가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미처 몰랐거나 드물지만 중요한 알레르기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피부 묘기증입니다. 피부에 글씨를 쓸 수 있다는 뜻으로 긁거나 자극을 받은 피부가 붉어지고 부풀어 올라 가려워지는 피부 체질로 만성 피부 가려움증의 상당수가 이에 해당합니다. 주로 속옷이나 양말, 벨트가 조이는 부위, 머리카락이 닿는 얼굴 부위, 털 옷이나 까슬거리는 옷이 닿는 부위가 가렵고 잘 때 바닥에 닿아 눌리는 엉덩이와 등 부위가 가려워서 잠을 깨는 분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 자극을 받지 않아도 피부에 벌레가 스물스물 기어가는 것 같아서 자꾸 긁게 되고 긁을수록 더 가려워지는 악순환을 겪게 됩니다. 피부 묘기증은 100명 중 3명 정도가 가지고 있을 정도로 흔하고 대부분 30분에서 1시간 내 저절로 호전되므로 내 피부는 원래 이렇구나 하고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가려움증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심하거나 두드러기가 동반된다면 만성화되기 쉬우므로 약물 치료를 권유드립니다.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삶의 질을 매우 떨어뜨리기 때문에 치료 후에 내가 왜 그동안 참고 살았을까 후회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꾸준히 치료하면 없앨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구강 알레르기 증후군입니다. 이름대로 구강에 국한된 알레르기 반응이 특정 음식을 먹을 때 나타나는 것으로 음식이 닿는 입술, 입 안 점막, 목구멍 부위가 간질간질, 따끔따끔하고 혀나 목이 붓는 느낌이 듭니다. 구강 알레르기 증후군은 주로 과일과 채소류에서 나타나는데 특이한 점은 많은 경우에서 구강 알레르기가 사실은 꽃가루 알레르기 때문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몇몇 꽃가루와 특정 음식의 알레르기 유발 단백질의 모양이 유사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해외에서는 꽃가루 알레르기 환자의 70에서 90%에서 국내에서는 30에서 40%에서 구강 알레르기 증후군을 같이 가지고 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특히 자작나무 꽃가루가 가장 흔한 원인으로 자작나무 꽃가루가 알레르기가 있으면 사과, 복숭아, 체리, 배 등 장미과 과일에 대해 구강 알레르기 증후군이 생길 수 있고 가을철 잡초인 돼지, 푸른, 멜론, 수박, 바나나와 산수군, 샐러리, 후추, 마늘, 양파와 연관되어 구강 알레르기 증후군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구강 알레르기 증후군은 해당 꽃가루 시즌의 증상이 악화되고 과일이나 채소를 익혀서 먹으면 반응이 사라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소화 과정에서 변형되기 때문에 소화기 증상이나 두드러기, 호흡곤란 같은 전신 증상은 일으키지 않는 것이 음식 알레르기와 차이점입니다. 그러나 구강 알레르기 증후군에서도 드물게 전신 증상이나 심한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능하면 해당 음식은 피하고 꽃가루 시즌에 알레르기 비염이나 결막염 증상이 있다면 참지 말고 적극적으로 약물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추가적인 알레르기 발생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물리적 두드러기로 물리적인 자극에 피부가 두드러기 반응을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콜린성 두드러기가 있는데 과도한 운동, 더운 물 샤워나 목욕, 사우나, 뜨겁거나 매운 음식 섭취 등으로 체온이 올라갈 때 피부에 두드러기가 발생합니다. 이때 생기는 두드러기는
모기 물린 모양 같은 넓적한 일반적인 두드러기와 다르게 크기가 작은 좁쌀 같은 두드러기 모양이 특징입니다. 젊은 남자에서 흔하고 수년간 지속되다가 저절로 없어지기 때문에 생명에 지장은 없습니다만 너무 가렵거나 예민하게 자주 발생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경우 약물 치료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햇빛 알레르기도 흔한 물리적 두드러기로 강한 햇빛에 노출된 피부에 오돌오돌하게 두드러기가 생기고 가렵다면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강한 햇빛에 의해 피부에 알레르기 면역 세포가 활성화되어 생기는 것으로 장기간 실내 생활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강한 햇빛에 노출되거나 해외여행을 가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강한 햇빛에 노출되었을 때 처음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 생기면 매년 재발되는 경향을 보이므로 여름철에는 얇은 긴팔이나 양산으로 직접적인 햇빛 노출을 피하고 자외선 차단제를 챙겨 바르는 것이 도움이 되겠고, 심한 경우 알레르기 약물인 항히스타민제나 바르는 스테로이드 연고가 큰 도움이 됩니다. 대부분의 피부 알레르기가 그렇듯 참는 것보다 적극적인 치료가 빨리 없앨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외에 드물게 발생하는 물리적 두드러기로 찬 공기나 찬 물에 노출된 피부에 두드러기가 생기는 한랭 두드러기, 온도에 상관없이 물과 닿은 피부에 생기는 물 두드러기, 압력이 가해진 피부 부위에 두드러기가 생기는 압박 두드러기, 뜨거운 열이 닿은 피부 부위에 국소적으로 두드러기가 생기는 열 두드러기가 있습니다. 특정 상황에서 두드러기가 반복해서 발생한다면 알레르기 전문의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발 시험을 통해 진단할 수 있고, 유발 원인을 찾았지만 피할 수 없다면 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합니다. 삶의 질이 좋아지고 악화를 예방하며 나아가 알레르기가 없어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레르기는 불편하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으니 좀 참고 산다고 생각하시는데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아나필락시스라고 하는데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전신에 빠른 속도로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부에는 두드러기와 부종이, 코에는 콧물, 코막힘 같은 비염 증상이, 기도에는 기침, 호흡곤란 같은 천식 증상이, 위장관에는 구역, 구토, 복통, 설사 증상이 생기면서 심한 경우 혈압이 떨어지고 의식을 잃는 쇼크 반응이 생기는데, 이런 여러 반응이 짧은 시간에 동시다발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가끔 미디어에서 아나필락시스 사례를 접할 수 있는데, 땅콩 알레르기가 있던 여자가 남자친구와 키스를 하고 쓰러져서 사망했는데, 알고 보니 남자친구가 만나기 직전에 땅콩 버터 샌드위치를 먹은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또 땅콩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비행기를 탔다가 옆 사람이 땅콩을 먹는 바람에 쇼크에 빠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가을철에 벌초를 하러 산에 갔다가 벌에 쏘인 후 정신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되거나 봉침을 맞고 사망한 사례는 벌독 아나필락시스입니다. 최근에는 CT 검사를 많이 시행하면서 조영제에 대한 아나필락시스가 알려져 많이 두려워하시는데, 사실은 10,000명 중 1명에서 발생하는 드문 케이스입니다. 잘 알려진 아나필락시스의 원인으로는 음식, 곤충의 독, 약물, 라텍스가 있는데, 소아에서는 음식이, 성인에서는 약물이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음식 중에서는 우유, 계란, 새우, 게, 바닷가재 같은 갑각류, 땅콩 등 견과류, 밀가루, 메밀, 번데기 등이 잘 알려져 있고, 약물 중에서는 페니실린계 항생제, 진통 소염제, CT 조영제가 대표적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는 처음 시작은 두드러기와 같은 경미한 반응이었다가 반복적으로 노출되면서 점차 아나필락시스 같은 심한 반응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알레르기 면역세포도 반복 학습을 통해 점차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아에서 음식 알레르기가 있거나 성인에서 약물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증상이 경미하더라도 전문가의 진료를 통해 알레르기 원인 물질을 정확히 찾아내고 어디에 가든지 미리 알려서 회피하려는 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비염이나 천식 같은 알레르기 증상이 있다면 평소에 꾸준히 치료하시는 것이 심한 알레르기 반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의도하지 않게 원인에 노출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식당에서 땅콩과
견과류를 빼달라고 미리 요청해도 조리 과정에서 이전 땅콩을 조리한 식기도구를 그대로 사용하여 소량의 땅콩 성분이 묻어 들어가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메밀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주인의 설명에 안심하고 냉면을 먹었다가 증상이 발생한 경우도 있었는데 제품에 표기된 성분이 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 번이라도 아나필락시스를 경험한 사람은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해 상비약을 소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상약은 휴대용 에피네프린 주사제로 펜 모양으로 생겼고 증상이 생겼을 때 펜을 들고 허벅지에 찌르면 자동으로 약물이 주입됩니다. 3초 정도 유지했다가 제거하는데 에피네프린은 여러 가지 작용으로 알레르기 증상을 호전시키고 떨어진 혈압을 정상화시켜 의식 소실을 막아주지만 약효가 떨어지면 증상이 재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가까운 응급실로 내원해서 추가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즉, 병원에 갈 시간을 벌어주는 응급약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흔하지만 알레르기인 줄 몰랐던 피부묘기증, 사실은 꽃가루 알레르기가 원인인 구강 알레르기 증후군, 물리적 자극이 원인인 두드러기, 죽을 수 있는 알레르기인 아나필락시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알레르기는 치료할 수 있는 병이고 적극적인 치료는 완치의 가능성을 높일 뿐 아니라 새로운 알레르기 발생의 예방에도 중요하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